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클럽을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볼을 보다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클럽의 스퀘어 굉장히 만들기 힘들죠. 임팩트라는 순간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스퀘어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퀘어를 만들기 위한 백스윙의 과정과 그리고 이 내려오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테이크 어웨이입니다. 테이크 어웨이란 백스윙 때 이제 올라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스틱을 하나 놨어요. 근데 이게 많은 골퍼분들이 이 테이크 어웨이를 굉장히 미스를 하면서 방향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자, 테이크 어웨이 뭐죠?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우측으로 갔을 때에 보통 이렇게 채끝이 하늘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래쪽에 제가 스틱을 놓았습니다. 이 스틱을 놓은 이유는 테이크 어웨이시 아래쪽의 스틱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샤프트가 동일선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까지 이 스틱과 일직선을 이루는 구간까지는 절대 손을 회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스윙에 올라갈 때는 우리의 가슴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손목만 꺾으면서 들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테이크 어웨이,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손목, 이걸 힌지라고 하죠. 그리고 올라가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골퍼분들이 대체적으로 실수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클럽을 스퀘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 테이크 어웨이. 자, 이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클럽은 열려 있어요.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배꼽에 클럽을 놓고 제가 백스윙 올라가면 그대로 우측으로 돌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영상에 촬영되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그런데 이걸 일부러 돌린다라고 한다는 건 열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테이크 어웨이가 금방 제가 요 지점까지라고 했죠? 아래쪽에 스틱을 놨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클럽이 땅을 보고 있는데, 닫혀 있는데, 이렇게. 맞아요. 클럽은 약간 닫혀 있는 게 정상적인 스퀘어, 이런 클럽 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서서 클럽을 세워놓고 우측으로 우양으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날이 반듯하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몸을 숙여 보겠습니다. 자, 클럽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닫혀 있죠? 이걸 스퀘어라고 말합니다. 닫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서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일직선, 숙였을 때는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채를 가지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면으로 와볼게요. 어떻게 되죠? 스퀘어가 되죠. 정면에서 그대로 오니까 스퀘어가 됩니다. 즉, 우리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스퀘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숙여 볼게요. 스퀘어가 됐죠. 자, 이건 다친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볼게요. 정면 카메라를 보시면 어떻죠? 스퀘어가 되죠. 저는 많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스퀘어가 되어 있고, 스퀘어가 되어 있고, 이 상태로 돌았을 뿐인데 스퀘어가 됐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올라갈 때 이 손을 많이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것은 다시 또 클럽을 닫아주는 행위, 뭔가 뭐 아니면 캐스팅을 한다든지 뭔가 더 많은 보상 동작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 손을 사용하는 건 이후에 더 많은 기술들이 펼쳐질 거를 우리가 예상하고, 그리고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은 그대로 테이크 어웨이 때 지면을 바라보고, 또는 이 날이 우리의 몸의 기울기와 동일하고 클럽이 약간 바깥쪽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올바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 있고 손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이 그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백스윙 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클럽 스퀘어를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가면 우리 손은 안쪽에 있고 클럽은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에 있는 느낌이 우리 골퍼분들이 추구해야 할 백스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손이 바깥쪽은 아니거든요. 우리 손은 흔히 이제 핸드패스라고 하는데요. 손이 움직이는 길이 있고 클럽이 움직이는 이 클럽 패스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손은 이쪽, 그 다음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는 그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상태에서 힌지를 꺾어주면서 들어주면 백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백스윙 탑도 우리 골퍼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백스윙 탑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테니스 라켓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테이크어웨이가 닫혀있고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옆에서 봤을 때 라켓에 날이 보여야 합니다. 날이라는 건 백스윙 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골퍼분들이 왼쪽 손등과 지금 현재 저의 손등과 이 클럽의 면 있죠. 이 부분과 동일한 사선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퀘어라고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이라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돌린다고 그랬죠. 이걸 돌리게 되면 자, 왼쪽 손목에 집중해 주세요. 왼쪽 손목이 꺾여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걸 클럽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클럽이 이 뒷면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그대로 한번 내려볼게요. 손등이 꺾여 있는 커핑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내리면 클럽은 열리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퀘어를 만들어주면 왼쪽 손등 이게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면 나의 몸의 기울기와 손이 몸 쪽으로 가까이 붙어지면서 나의 몸 기울기와 동일해지죠. 그리고 이걸 직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이라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내 왼쪽 손등이 꺾이면서 이 클럽의 뒷면이 보이지 않는지, 또는 집에 뭐 테니스 라켓이나 아니면은 탁구 라켓이나 배드민턴 라켓을 이용해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서 면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날이 딱 설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훅이 나는 골퍼분들은 올라갔을 때 여기가 슬라이스라고 했죠. 커핑. 이렇게 왼쪽 손등이 뒤집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또는 페이스 면이 옆면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죠. 그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아까 우리 몸 기울기보다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닫혀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왼쪽으로 공이 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해서 테이크어웨이, 나의 몸 기울기와 동일하죠? 그리고 이 상태로 바깥쪽으로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샷. 그리고 반대로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이라면 여기에서 클럽이 올라갈 때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클럽 페이스가 어디 보죠? 오른쪽 뒤를 보죠? 그렇게 된다면 보통 백스윙 때 손등이 꺾여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우측으로 공이 가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 동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보상 동작이라는 게 많이 꺾여 있는 걸 다시 또 풀어주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열어서 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김현우 프로가 분명히 우측 간다고 했는데 난 좌측 가는데 손 이렇게 해도, 네, 그런 경우는 보상 동작이 있어서, 또 이 운동신경이 좋으시거나 아니면은 라운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되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더라도 다시 닫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아니면 임팩트 때 내 손이 아마 좀 뒤쪽에 있다. 보통은 공을 때릴 때는 이 왼쪽 앞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 뒤쪽에 있다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핸드폰 슬로우 모션으로 보셔서 땅 맞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 손이 땅에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건지, 핸드 퍼스트가 돼서 맞는지 아니면 뒤쪽에서 맞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보시면 더 좋은 클럽 페이스 스퀘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그냥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아니면 연습장에서라도 할 수 있는 드릴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클럽을 원래대로 왼손은 끝에를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손 바닥으로 이 샤프트 중간 정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숙여주는 거죠. 자, 반드시 섰을 때는 이렇게 클럽이 스퀘어가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몸을 한번 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몸하고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백스윙. 자, 그렇게 되면 왼쪽 손등은 좀 평평함을 만들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 페이스도 어떻게 보면 스퀘어를 만들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아래로 지면을 보고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이 굽혀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보통 이렇게 드릴을 하는데 저는 이때 왼손 엄지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지를 좀 빼놓고 아래쪽으로 그냥 야구 그립 이렇게 야구 매트 잡듯이 잡고 이 드릴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하나, 둘, 하나, 둘. 이 동작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때 약간 여러분의 느낌은 조금은 좀 뭔가 이렇게 밑에 쪽으로 좀 말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이제 원래는 이게 스윙이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인데요.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백스윙에서 몸이 회전하다 보니까 클럽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채끝이 무게가 있고 우리 몸을 쓰다 보니 손목이 이런 식으로 그냥 걸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뒤따라오면 손목이 이렇게 좀 말리게 되는데요. 그 동작은 천천히 할 때는 의도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백스윙, 지면, 약간 지면 보고 그리고 그 상태로 도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드릴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허리를 빨리 돌린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클럽 페이스 스퀘어를 만든다. 여기에만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지 않고 밸런스도 되게 좋아집니다.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샤프트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이 있죠. 그러면 이 샤프트와 몸이 백스윙 때는 이제 좀 트위스트, 이 몸통이 도는 걸 도와줍니다. 충분한 백스윙의 회전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우리가 골반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샤프트랑 우리 몸이랑 같이 내려오는 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페이스. 중요 포인트는 페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페이스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샤프트와 우리의 가슴 조금 여유가 남으신다면 이 샤프트와 몸이 같이 와서 여기서도 보시면 같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클럽과 내가 하나가 돼서 공을 때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크어웨이는 사선 바깥쪽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 바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깥쪽에서 클럽을 올려준다고 해도 어깨 회전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뒤로 가니까 팔은 올려주는 게 맞아요. 위로 올려주는데 회전과 더불어서 하면 백스윙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의 느낌은 이 안쪽에서 백스윙 올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 클럽은 약간 닫혀진 느낌에서 내 가슴 회전과 함께 올려주면 백스윙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돕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드릴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레슨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를 가장 만들기 쉬운 거는 이제 이런 책, 딱딱한 집에 있는 어린이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패드, 좀 부드러운 책 말고요, 좀 딱딱한 표지가 그런 책이나 어떠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보기에는 또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어렵습니다. 자, 이 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직각에 대해서 느끼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왼손은 이 밑에 쪽을 잡고요. 오른손은 위에 쪽을 잡습니다. 골프채처럼 똑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해볼게요. 자, 테이크어웨이 그대로. 자, 그대로 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백스윙. 자, 여기에서가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는데요. 왼쪽 손목과 그 다음에 이 채기 또는 패드가 손목에 터치가 되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면 슬라이스가 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손목과 이 패드가 떨어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슬라이스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는 이 손목과 그 다음에 이 패드 또는 책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내려온다라는 게 이 드릴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붙였죠? 붙였죠.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흔히 캐스팅이라고 하죠. 오른쪽 손목 쪽에 만약에 이 패드라든지 책이 닿는다면 캐스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백스윙 때는 패드를 손목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패드를 왼쪽에 붙여주시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끝났을 때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손목에 장난이 없으면서 방향성을 조금 더 잘 리드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이 견인하는 리드암이라고 하죠. 왼팔을 리드암이라고 하는데 왼쪽의 팔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잘 리드해야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패드가 닿고 내려올 때의 패드가 닿고요. 그리고 좌양좌 했을 때 이때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면서 닿으면서 이 클럽 페이스 면을 우리 골퍼분들이 인지하면서 아, 이게 공을 때릴 때 열린 거구나. 아, 이게 좀 닫은 거구나. 아, 요게 조금 더 스퀘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여기서 몸이 돌았을 때 아, 요게 스퀘어구나. 이건 열린 거지. 아, 이건 너무 돌렸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패드나 책을 이용해서 우리 골퍼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책이나 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왼손만 가지고 하셔도 좋아요. 핸드폰, 이런 핸드폰을 이용해서 백스윙 때 왼쪽에 붙여놓고 내려올 때 붙여놓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느낌을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클럽 페이스 스퀘어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Vietnam.